안녕하세요, 알레그로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레그로 문법을 함께하고 있는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챕터 10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유닛 1과 유닛 2에서는 각각 전치사가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전치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 장소라든지 방향에 관련된 전치사로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유닛 1, 전치사 1에 해당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전치사가 어떠한 친구인지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닛 1입니다. 전치사란 어떤 친구 있는지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pre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reposition. 자, 한국말과 영어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친구가 뭐냐면요. 이 전이라는 말 있죠. 앞전자고요.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이 pre라는 말도 전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치라는 것은 우리 위치하다 할 때 있죠. 여기에 있다, 둘지자거든요. 여기 있는 포지션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쓸 때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위치한다라는 말이거든. 앞에 위치한다. 자, 그러면 누구 앞에 위치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전치사란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한다. 중요합니다.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주로 장소라든지 방향이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등장한다면은 항상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명사에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명사 구라는 친구도 있었어. 명사 구. 자, 우리 구랑 절 기억하나요? 자, 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만났을 때 우리가 구라고 있었고, 거기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면은 절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명사 구라는 것은 명사에는 명사인데, 단어와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 명사라는 거겠지. 또는 여기 뭐가 오냐?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명사.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올 수 있냐? 대명사의 목적격입니다. 대명사의 목적격.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치사 다음에는 이러한 친구들이 올 수 있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모든 명사들이 다 올 수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자, 명사에는 또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은 투보정사 같은 친구도 있었죠. 투보정사도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 부사도 될 수가 있는데 투보정사가 명사일 때도 전치사 뒤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여기 3번 봅시다.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 자, 여기가 역할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저기 책상에 있는 책은 내 거야. 자, 여기에서 동사가 누군가 봤더니까 is가 동사이네요. 자, 그 말은 the book on the desk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the book인 book인데 책은 책인데 어디에 있는 책이냐? 책상에 있는 책이다.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 즉 형용사 역할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은 I got up late in the morning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이런 말이잖아. 근데 나는 늦게 일어났어요. 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In the morning이, 그치? 이때는 시간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부사 역할을 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치사구는 한마디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친구예요. 그 말은 문장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친구들이지 문장 안에서 되게 능동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친구, 뭐 오형식에 들어가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전치사는 어떠한 친구들인지, 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보도록 해볼까요? 자, 2번 시간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전치사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at, on, in.
자, 이런 친구들 많이 본 적 있죠. 근데 항상 헷갈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월요일 날에 너를 볼 거야 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on Monday인가? in Monday인가? at Monday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뭐 글을 쓰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 자,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at입니다. at. at은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각이라든지 시점, 예를 들어서 친구야 우리 언제 만날까? 응, 나는 너랑 2023년 3월 27일 3시 28분 23초에 만나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 있지. 뭐 초까지는 상관이 없어. 아무튼 이렇게 조금 한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at이라는 친구를 씁니다. 그래서 at 9, at noon, noon 12시란 뜻이지? at night, at lunchtime, at midnight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쓸 때 우리는 at을 씁니다. 자,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있어요. 뭐냐면은 on입니다. on. 날짜라든지 요일, 특정한 날.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 단위였다면은 이 친구는 이제 날 단위까지 온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on Friday, 금요일에 on May 3rd, 날짜죠, 이것도. on my birthday, 내 생일이야, 날짜야. on Sunday morning, 그리고 이거는 일요일 날 아침, 그리고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날 단위로 조금 더 커졌죠? 날 단위로 쓰자. 그리고 자, in 이거는 on보다도 조금 더 길어요. 좀 비교적 긴 시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달 또는 월, 그 달이 월이 똑같은 거지. 자, 달 또는 연, 뭐 계절 이런 것들일 때 우리가 좀 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in을 사용합니다. 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n April.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4월, 여름, 2007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이런 것들은 시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조금 한 비교적 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in을 쓴다고 합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참고로 여기 at on in은 진짜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헷갈릴 거니까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여기 의미 밑에 있는 구체적인 시간, 시점, 날짜, 요일, 특정한 날, 비교적 긴 시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외워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기타 시간 전치사가 어떤 친구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전치사라는 친구는 말이에요. 되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몰기도 해, 간혹 가다가. 전치사? 내가 뭐 설마 before 모르겠습니까? for 모르겠습니까? by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전치사는 어디 쓰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라든지, 형태는 바뀌지 않지만 형태가 같을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져.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읽거나 독해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상황에 맞게 전치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싸그리 다 알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먼저 시간부터 보는 거야. 자, 먼저 시간 볼게요. 자, 먼저 before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거꾸로 된 말로 after가 있는데 자, before이라는 것은 뭐뭐 하기 전이야. 뭐뭐 하기 전에. 자, 밑에 볼까? I'll finish my homework before dinner 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녁을 먹기 전에 나는 숙제를 끝낼 것입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숙제를 아직 안 끝낸 거지. 저녁도 아직 안 먹은 거야. 자, 그리고 spring comes after winter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한 다음이란 말이지. 뭐뭐 한 후에 겨울 다음에 봄이 옵니다. 이런 말이야. 겨울 후에 봄이 옵니다. 이런 뜻이지. 자, 그리고 for이랑 during이 있어요. 자, for, during 이런 말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말이야. 뭐뭐 하는 동안이란 말이거든. 근데 약간 그 쓰임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for 같은 경우에는 나는 2년 동안에 군만두만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I ate only 군만두 for 2 years. 뭔가 내가 TV 광고에서 이런 얘기 봤던 것 같아. 무슨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일생 동안에 군만두만 먹었어. I ate only 군만두 during my lifetime. 자, 여기서 혹시 차이점을 알겠나요? 자, 뜻은 자체는 비슷하거든. 뭐뭐 하는 동안이야. 그런데 여기서
for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은 기간이라는 말이야. 기간이라기보다는 뭐 2년이면 2년, 뭐 몇 달, 몇 달. 이렇게 달이라든지 년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during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을 좀 말해. 사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방학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딘가로 뭐 파견 나갔다는 뭐 기간이라든지 또는 뭐 명절이라든지 내 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기간을 갖다가 뒤에 during 뒤에 씁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는 숫자 같은 것들 그리고 during 다음에는 어떤 특정 기간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by 언제까지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until 뭐뭐까지라는 말이지. 자, 그런데 선생님 by는 까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자, by는 딴 때 전치사로서는 뭐뭐에 의해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뭐 옆에 이런 말도 있는데 시간으로서 쓸 때는 이렇게 뭐뭐까지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래서 전치사가 중요한 거거든. 또 until도 마찬가지야. 뭐뭐 때까지 이런 말이야. 그러면 문장 좀 봐볼게요. I should finish your report by tomorrow. 내일까지 나는 레포트를 끝내야 돼. Logan kept studying until midnight yesterday. 얘 어제 그 미드나이트까지 로건은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 이런 말이겠지? 자, around는 무렵에. 예를 들어서 내 5시쯤에 이런 말 하고 싶어. 우리 언제 만날까? 우리 한 5시쯤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around 5 p.m.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from A to B 이거는 A에서 B까지. 예를 들어서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바빠. 그럼 I am busy from Monday to Friday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유닛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유닛 2.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상하다. 아까 전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t, in, at, on 세 개가 똑같이 와 있네. 맞습니다. 전치사 세 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요. 다만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먼저 in을 보도록 하자. in은 안에 들어와 있다.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장소로 쓰였을 때는 넓은 장소를 보통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in a box, in a house, in New York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도시나 할 것, 나라, 건물 이런 것들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in을 씁니다. 아까 전에 시간일 때도 at은 조금 더 작은 단위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소의 한 지점이라든지 조금 더 작은 행사나 모임 또는 그 용도에 맞는 일일 때 용도에 맞는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디 볼까? at work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at home, at school 이런 거는 at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라는 말이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 학교라는 것은 결국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러 학교를 간다 이렇게 썼을 때는 at school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한 지점이니까 뭐 at the concert, 행사, at a party, 뭐 어떤 모임, at a meeting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at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on 같은 경우에는 뭐뭐 위에 들어가 있다. 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 있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걸 on이라고 쓰는 거지. 그 또는 통신 수단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시문 봐볼까? On the table, 책상 위에 있어요. On the ground, 땅 위에 있어요. On the floor,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층이라고 했을 때 그 층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친구는 통신 수단이 되는 거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내려가 봅시다. 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있는데, 자, 이 친구는 그냥 설명해주기보다는 그림 하나 그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알다시피 선생님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 이해를 좀 해줘요. 자, 상자를 하나 그렸어요.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먼저 under, 여기 와 있는 친구지. 상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어요. in front of, 여기 있는 거겠지? in front of, 상자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맞아. 내가 그림 잘 못 그려서 그래. 자, near, 근처에 있어요. 한 이쯤에 있으면 near 이러려나?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가 하나 더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한 이쯤에 있겠지? 자, between A box and B box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across from 자, 만약에 여기에 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상자 맞은편에 있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across from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over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아까 on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 on은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이렇게 on이 딱 붙어 있는 거였다면은 over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무지개를 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거지. 넘어서라고 쓸 때 over 씁니다. 또는 behind 여기 안 보이는 이 뒤에 behind가 될 것이요. 그리고 next to, by, beside는 이번에는 아까 같은 경우 by는 뭐뭐에 의해라든지 아니면 by는 뭐 시간에 관계될 때도 있었는데 장소에 관계될 때는 뭐뭐 옆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가 by가 되겠지? 또는 besides 또는 next to가 될 겁니다. 그리고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라는 말 동일하고요. 그리고 around도 near랑 비슷해가지고 여기 주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어요 라고 했을 때 I went around 주위를 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치사 특히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공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자를 그려봐가지고 그 주변에 전치사를 다 그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할 때 상자 이렇게 네모난 거 하나 그려가지고 전치사를 군데군데 다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내려가서 이번엔 기타 전치사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엄청나게 많지만 앞으로 전치사 이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외우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 근데 이거는 미안하다 얘들아 외워줘야 돼. 그럼 하나하나 어떤 친구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좀 보자. 자, by 플러스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We travel the island by bike.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로 우리가 섬을 여행해서 이런 말이니까 by 플러스 교통수단은 무엇을 타고 이런 말이거든. 뭐뭐뭐를 타고. 자, 그리고 by 플러스 사람은 뭐뭐에 의해. 뭐뭐에 의해라는 말이니까 The essay was written by me. 그 에세이는 나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 사람이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with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돼.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도 있고요. 무엇과 함께라는 게 완전히 달라 뜻이. 볼까? Do you want to go with me?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라는 말이지. 나랑 함께 갈래? 밑에 거. I'm drawing a picture with pastel. 나는 파스텔로 그림 그리고 있어. 근데 만약에 with를 나랑 같이 갈래? 같이 함께 이런 말만 갖고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나는 파스텔이라는 친구랑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문장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파스텔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이렇게 확실하게 with는 가지고라는 뜻도 있고 함께라는 뜻도 같이 있구나. 외워줘야 되고요. 또 without이라는 말은 없이라는 말이 있거든.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책을 안 갖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어떻게 학원에 올 때 책을 안 갖고 오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여기 그 문장이 있네요. She came here without a book. 책을 안 갖고 여기를 와버렸어. 자, without은 뭐뭇이 없는 상태로 이런 말이고요. 자, about은 뭐뭐뭐에 대해 또는 무엇무엇에 관하여 이런 말이거든. Have you heard about him? 너는 그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그 사람에 대해서라는 말입니다. 자, like는 여기서는 동사로서 좋아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자, 전치사로서는 뭔 말이냐면은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이라는 말이거든. 이게 뭔 말이냐? 문장 보자. Amy is wearing a dress like mine. 내 거 같은 dress. 내 거 같은 dress. I like seafood like fish and crabs. 해산물은 해산물인데 어떤 해산물이냐? 생선이나 또는 crab 같은 거, 게 같은 거. 그리고 for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누구를 위해라는 말. 이거는 많이 봤죠? 그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자, to는 누구에게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Could you please pass the pen to me? 나한테 펜을 건네주겠니? 이렇게 할 때 나에게라는 말이고 of는 누구누구의라는 말이거든. 그리고 또 뭐뭐에 관해서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about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좀 문장 좀 볼게. I met him at the end of the month. 달의 끝에 만났고요. 너는 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이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 공부하면서 무조건 외울 거 있으면은 꼭꼭 씹어가지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